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주기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시장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 분도 많으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광판 보듯이 오른 종목이 별로 없고 대부분 종목들이 많게는 한 4, 5%, 적게는 한 1, 2%씩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들 대체로 대부분이 오늘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최근에 보유 계좌들 수익률이 대단히 좋지 않을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큰 관건은 그거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연휴를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좀 팔아야 될 것인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민은요, 대부분 종목이 다 해당되는 고민 같아요. 이익이 나 있는 종목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손해가 나 있다고 그래도 고민의 그 내용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해서 전체 시장을 놓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마 참고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체 시황은요, 거래소가 오늘 마이너스 1.31%, 그래서 2462포인트입니다. 2600에서부터 지금 줄기차게 이렇게 빠져서 한 150포인트가량이 단숨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35%, 82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모두 1.3% 정도 빠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만의 그 하락이 아니고 글로벌 전체가 지금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아시아권에서도 하락률이 다들 비슷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보면은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오늘 6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한 5조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10조가 무너졌다고 그래도 7조에서 한 9조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오늘 6조 단위까지 거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세장, 전형적인 약세장 지표입니다. 코스닥은 7조 7천억. 그래서 거래소 대비해서는 약간 많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코스닥의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거의 한 절반 반토막이 됐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오늘 그래프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들어보시고 제 얘기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주식을 이대로 가지고 연휴를 넘겨야 될지 지금이라도 조금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종합지수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렇게 그어졌죠. 그래서 이 추세 하단이 이렇게 단단했습니다. 요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게 이렇게 무너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훨씬 더 저점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상승 트렌드였는데요, 최근에 와서 몇 달 동안은 그 상승 트렌드가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 윗단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하향하면서 상하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 추세 하단, 이게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지금 오늘 딱 부딪혀 있습니다. 음봉이 나면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오늘이. 이 추세 하단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면서 미끄러진다고 그러면요, 그때는 저는 뭐 내일이든 연휴가 끝나고든 주식을 좀 처분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때는 팔지 말고 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오늘 또 적용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오늘 지금 지점이 이 추세 하단 지지선 여기 지금 딱 부딪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팔지 말고, 오늘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이미 팔았다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한번 가지고 있어 보자. 그러면 어디서 결정을 내리냐 그러면요, 이 추세선이 이렇게 깨지면
그때는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부를 팔거나 또는 전부를 팔거나 현금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프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래소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안 봐도 아마 짐작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4일 동안 이렇게 빠지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항상 이렇게 밀리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죠.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지금 오후에는 이렇게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지금 거래소 기준에서 일단 6조 단위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거래가 거의 없는 한가한 시장이었다.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활기가 뚝 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또 악재가 쏟아지면 푹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분봉으로 봐서는 오늘 이렇게 하락은 저지가 됐지만 모양은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다. 거래소만 놓고 봤을 때요.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요. 일봉을 보면 코스닥이 그래도 거래소보다 조금 더 단단했던 시장인데요. 코스닥 이렇게 보면 이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됐었죠. 거래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추세선이 이 지지선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양이 아주 좋지 않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그 그래프는 어쨌든 현금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못 팔고 주식으로 가져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거래소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오늘은 좀 가지고 가보자. 내일이든 연휴가 끝나거든 추세 하단이 무너진다 그러면 지지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5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지가 않다.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보다 코스닥 모양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그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그 환율이 1348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원이 올라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겠죠. 들어오자마자 손해가 나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것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 환율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 제가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최근 가장 높은 수치죠. 환율이. 근데 가장 높았던 때를 보면은요. 이때가 2022년 10월 24일 날 1444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1348원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는데요. 주가로 이렇게 보면요. 그때가 이제 2022년 10월이었죠. 그때가 딱 이때입니다. 환율이 1444원이었을 때 우리 주가가 그때 2200포인트 정도 가장 바닥이었다는 얘기죠. 환율하고 주가하고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다. 이제 이게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환율을 봐도 그렇고 종합지수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다. 어쨌든 좀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도 개인들만 이렇게 열심히 샀습니다. 거래소에서 4,900억, 코스닥에서 590억, 5천억 넘게 이렇게 매수 후에 있죠. 기관이 거래소에서 한 4,700억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한 1,5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물량이 여전히 거래소 쪽에서는 대량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요. 그거를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개인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여전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고객 예탁금이 48조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전일 대비해서 한 2조 정도 빠져나갔죠. 요게 이제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요 날이 언제냐고 그러면 이틀 전 공모주 청약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하는 날인데 한 2조 정도 빠져나갔다. 아마 고객 예탁금에서는 2조가 빠져나갔지만 그 고객들 현금이 항상 CMA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주식을 안 사고 있을 때는
CMA 통장까지 합치면 한 12조 정도가 이 공모주 청약 쪽으로 돈들이 흘러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고객예탁금도 한 2조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환불일인데 아마 오늘은 조금 더 돈들이 다시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면 고객예탁금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추세로 보면 이렇게 어쨌든 돈들이 최근 2달 동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이렇게 거꾸러지면서 뒤늦게 시차를 두고 개인들 돈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신용이라든가 신용융자가 20조가 아직도 넘어 있죠. 줄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금이라든가 미수금도 지금 5천억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 가수요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단타로 이틀 후 이렇게 주가를 보고 단타로 들어가는 이런 자금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시장 수급에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급매물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미수나 신용이 이렇게 떨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고객예탁금은 조금 빠져나갔다가 오늘 아마 두산로보틱스 환불이 된다고 그러면 계좌로 조금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MA하고 고객예탁금 이렇게 다 합쳐서 한 12조 가량이 공모주 청약 예금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그럽니다. 이제 환불되면 일부는 조금 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도 이렇게 깨졌죠.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모양이 좋지 않다.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셔도 눈에 들어오죠. 하락세로 이렇게 완연하게 접어들었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모양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앞에 저점이 이렇게 깨지면서 빠지고 있는데요. 뉴스에 이렇게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파업,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지만 셧다운이 된다고 그러면 무디스 같은 데서는 미국 정부 신용 등급을 더 낮추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100달러 가까이 이렇게 돼서 유가도 좀 부담이 되고 또 이제 9월 접어들면서 그 학자금 대출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예시켜 놨던 것들을 지금 이제 상환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좋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요. 이 네 가지다 보니까 현재 다 진행형입니다. 해결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당분간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도 여전히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니케이가 오늘 마이너스 1.1%,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죠. 대만 마이너스 1.07%, 세 나라는 오늘 그 빠진 수치가 비슷합니다. 독일 마이너스 0.98%, 앞에 저점 깨졌습니다. 독일도. 프랑스 마이너스 0.85%,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34%, 항생 마이너스 1.2%. 항생은 1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이 되는 듯 했지만요. 다시 이렇게 앞에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다들 좋지가 않다. 우리 시장도 여기에서 예외 없이 이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제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오늘 그 혹시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그래도 연휴 후까지 좀 이렇게 사는 것은 좀 미루는 게 어떤가. 물론 지금 많이 빠져서 이렇게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값이 싸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시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지지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요 지지선에서 지금 딱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끄러질지 여기서 반등하고
이렇게 올려줄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조금 이렇게 반등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는 게 어떤가. 만약에 미끄러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지점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보자.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더라도 가격이 욕심 나더라도요. 하루나 이틀 정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어제 아마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을 끌어왔던 급등주들 10배, 20배씩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이요. 지금 이제 상당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주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하락폭이 큰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급등주들 사례를 제가 예전에 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카카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이때 한 10배 넘게 이렇게 올랐다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주식 중에는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그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셀트리온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개인들이 투자 그 모임까지 결성을 해서 정부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공매도를 중지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개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여지없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는 시젠이라고 기억나시죠? 주가가 이렇게 단숨에 10,000원에서 16만원까지니까 16배가 올랐었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3년째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시젠은 그때 당시에 실적도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카카오나 셀트리온이나 시젠이나 공통점이 뭐냐고 그러면요. 요새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10배 이렇게 오른 데는 3년, 5년 후 실적을 지금 미리 반영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나 시젠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주도주로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10배씩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한 3년 좀 지나서 과연 그때 기대했던 실적이 지금 나왔느냐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실적이 나쁘다 이거는 아니지만 주가가 10배만큼 오를 만큼 실적이 가시화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공급 초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우리 국내만 따졌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 한 30% 정도 판매가 줄었다고 그럽니다. 전기차 이쪽 완성차가 인기가 조금 시들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에코프로가 이제 3년이나 5년 후에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10배가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면 과연 3년, 5년 후에 전기차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고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주들 사례를 보면요. 한 10배쯤 올랐던 주식들이 대체로 한 2~3배 정도 이렇게 한 1, 2년 동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수급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실적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실망 매물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숱한 그런 급등주들, 인기를 끌었던 그런 주식들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급등 후에는 한 2~3배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친다. 기간은 한 1, 2년 오르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은 어쨌든 배터리 소재주하고 로봇주라고 보입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SPG가 있죠. SPG는 단순히 성장성만 가지고 올라간 주식이 아니고요. 실적이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가 안 되는 시총인데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로 꾸준히 이렇게 한 3, 4년 동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대체로 다 지금 실적이 적자인데요. 그나마 SPG가 그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뒷받침이 되는 주식이다. 주가가 최근에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조금 더 탄탄한 맛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장이 좋지 않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하고는 좀 차별화될 것이다. 이미 최근 며칠간은 조금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급등주 볼 때 과연 그게 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종목보다는 전체의 시황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자기 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귀신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내일도 좋지 않을 것이다. 연휴 이후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지금 드러난 지표만 놓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악재가 그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지표들도 거래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시장이 여기서 강하게 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이 추세선 지금 이렇게 바닥에 딱 부딪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팔아서 연휴를 넘길 것인지 주식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추세선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저는 좀 팔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추세에서 반등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지금 좀 물려 있더라도 가지고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어쨌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마음 편하죠. 주식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래프 모양을 보고 좀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험 마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연휴 전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또 시황을 보고 제가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